저는 고등학교 거민정 역사교과서 및 국정 역사교과서의 6.25에 대한 기술을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선 가장 논란이 되었던 친일 독재 미화 등 가장 논란이 많았던 교학사 교과서부터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6.25의 배경 및 원인에 대해서 교학사 교과서에서는 공산화를 위한 남침 그리고 미국의 즉각적인 대한민국의 수호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그리고 중국의 국공 내전을 설명하면서 공산 진영 및 자유 진영의 대립 배경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단순히 민족 갈등이나 내전이 아닌 중국과 소련의 공산화 침략에 대한 그런 미국과 유엔의 연합국이 함께 대항한 국제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외세를 끌어들여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나는 데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상세한 국제 정세의 분석을 통해서 전쟁 발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개입과 남한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시 남북 간의 정확한 전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5의 피해 인원에 대해서도 정확히 기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교과서에서 보충 자료로 제시한 공산 빨치산의 활동 이야기를 보면 대구 11 사건 및 제주도 4.3 사건 그리고 순천 19 사건 등이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의 건국을 저지하고 북한인민공화국을 지지하였다라고 기술하면서 빨치산으로 활동한 2,400명 그리고 이들이 전쟁 후에도 1964년에 이르기까지 활동했던 사실 등 치열하고 끈질겼던 그런 공산화 무쟁 투쟁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당시 위급했던 남한 상황에 대해서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이야기로서는 6.25 전쟁 당시에 동성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그런 이욱은 학도병이 편지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25 점령 이후에 공산주의자들의 학살과 인민재판에 대해서도 다른 교과서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동네 불량배였던 룸펜 공산주의자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사회적 불만을 폭력으로 행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북한군이 대략 9월 한 달 동안 1만 4천여 명을 학살했는데 이런 인민재판으로 인한 학살이 너무 심하여서 불령으로 인민재판을 금할 정도였다라고 민간인에 대한 그런 많은 사상과 피해에 대해서 정확히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자료로서는 전쟁 중 퇴각하는 김일성의 지시로 학살당하는 함흥 주민의 사진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흥남철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8개의 교과서 중에서 흥남철수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한 4개 정도였습니다. 남한 사회는 이로써 공산주의가 환상이라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였고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도 알게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의 방공포로 석방과 이것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을 위한 초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후 복구와 미국 원조에 대해서도 전후 경제 재건 자금의 90% 이상이 원조에서 나온 것이었고 그 당시 정부 재정의 50%가 원조 자금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가조인하는 이승만 대통령과 덜레스 미 국무장관의 사진이 유일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과정에서 이승만의 역할과 노력을 조명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 원조에 따른 국민 아동 급식 광경 사진을 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학사 교과서로 넘어가겠는데요. 지학사 교과서에서는 이전 교학사 교과서와는 조금 다르게 북한과 유엔 측 간의 포로 송환 문제에 대한 갈등을 굉장히 맥락 없이 그냥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이승만 정부가 방공포로 석방을 강행하였다, 정전에 반대하였다라는 등의 그 당시의 맥락과 의도를 소개하지 않아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학사 교과서에서는 남북한의 정부를 동일한 독재 체제로 묘사하고 있었는데요. 이승만 정부는 반공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였고 김일성은 반대 세력을 숙청한 후 김일성 유일 체제를 확립하였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사실 서구 근대적 의회와 헌법에 근거한 삼권 분립을 이룬 이승만 정권과 연좌제와 우상화를 기반으로 한 김일성의 그런 독재 정권이 어떻게 동일하게 비교될 수 있는지 좀 의문이었습니다. 원조 경제에 대해서도 경제 복구 과정에서 일부 기업인들은 외화 공정 환율과 실질 시장 환율의 차이를 이용하여 이윤을 취하였다라는 등 환율 차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을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무상 원조가 줄어들면서 불황을 겪게 되었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원조가 줄어들어서 불황을 겪게 된 것은 그만큼 전후 한국 경제가 자립하지 못하고 취약했기 때문인데, 이것을 원조 경제 자체로 돌리면서 이런 식의 기술이 사실 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대충 자금의 흐름도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결국에 이 흐름도에서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원조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무기 구입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천재교과서를 보겠습니다. 천재교과서에서는 공사나 통일을 평화통일공세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남북한 총선거로 통일 정부를 수립하자는 평화통일 공세를 벌이는 한편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며 남한의 유격대 활동까지 지원하였다. 내용 중에 보면 남한 정부가 좌익 활동가를 색출하여 전향시키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라는 식으로 이제 기술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평화통일공세라는 표현이 이것을 맥락적으로 잘 모르는 청소년들이 듣기에는 청소년들을 혼란케 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 정부가 좌익 활동가 색출 및 전향 활동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대구 11 폭동 사건 등 빈번하고 또 잔인했던 좌익의 공산 폭동과 그 규모와 실상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25에 대한 설명으로 이것이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맞붙는 세계 최초의 전쟁이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자본주의는 이제 경제 체제를 공산주의와 비교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사회주의라는 것은 정치 체제를 자유주의와 비교해서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 공산주의라는 정확한 이념 용어가 회피되고 누락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또 숱한 오해와 비판을 받고 있는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굳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자유주의라는 말은 언급되지 않고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조 경제에 대한 양면적인 평가가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한국 경제가 불황에 빠지고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률이 높아진 것이 원조 경제가 무상에서 유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논리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에 굉장히 높았던 그런 교육열에 대한 기술 부분에서 과도한 교육열은 교육 경쟁을 부추겨 학생들을 어릴 적부터 시험에 시달리게 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사실 한국의 교육열이 굉장히 대한민국의 급속한 발전에 가장 중요한 동인이었고, 이를 통한 문해력과 수리력 그리고 기술력을 갖춘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이 대한민국의 산업화에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또 굳이 이렇게 부정적인 언급으로 마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리베르스쿨 출판사의 교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과정에서 소련군과 중공군의 개입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6.25의 진상을 보여주는 소련의 외교 문서를 참고 자료로 보여주고 있었고, 그리고 당시 중국이 내전이 막 끝난 상황이어서 국민 대부분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참전자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국제 정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2페이지에 걸친 생생한 사진 자료를 첨부하고 있어서 전쟁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부산에서 여학생들이 북진을 외치면서 휴전 반대 시위를 벌이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흥남철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뒷부분에 보면 공산 베트남에 대한 이제 평가가 있었는데요. 베트남과 독일은 어떻게 분단을 극복하였나라는 소제목으로 남베트남 주민들이 통일조국을 버리고 자유를 위하여 탈출하여 그리고 베트남 당국이 이 사상교육을 강화하는 대신 국민 통합 정책을 추진하였다라고 해서 이제 베트남의 통일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베트남은 자유 월남이 패망하게 되면서 적화 통일된 케이스로서 보트 피플을
보트 피플에 대해서 통일적으로 저버렸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전체주의적 공산사회가 두려워 자유와 그런 자유를 찾아서 집과 재산을 버리고 바다에 뛰어든 90만의 사람들이 과연 배신자인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경우에는 분단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월남 패전으로 인하여 수많은 숙청과 보복 등 지극한 혼란 속에서 공산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 자료로는 베트남전이 끝나고 포로 석방이 되어 가족들과 재회하는 미군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굳이 왜 포로 석방을 맞은 미군 사진을 보여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포로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남베트남으로서는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미국이 무엇을 위해서 싸웠는지는 보여주지 않고 이런 단편적인 사진만 보여준다면 요즘 난무하는 그런 무조건적인 반전주의자가 됩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월남은 공산화 과정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보조 자료로 우리나라 영화 고지전이 소개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 고지전의 주요한 내용은 최전방 에로고지에서 수사요원으로 파견된 주인공이 그곳에서 만난 친구와 나이 어린 대위 그리고 중대원을 보면서 정신적으로 좀 혼란스럽게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국군과 북한군이 퇴각할 때마다 서로 이렇게 편지와 물건을 이렇게 남겨두고 상대방의 그런 건투를 기원한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에록고지에서 에록은 코리아라는 철자를 뒤로 거꾸로 쓴 가상의 공간입니다. 남북한의 그런 사람들의 동질적인 정서를 담아내려고 한 그런 감독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이념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학살당했던 역사적 사실은 뒤로 한 채 지나친 감성주의적인 접근을 영화 속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전이 아닌 휴전국가인 상황에서 이러한 내용들은 미화되었다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고지전의 영화 감독은 최근 그 5.18 광주 사태를 편향적으로 다루어서 문제가 된 영화 택시 운전사 감독인 장훈 감독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언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중국은 침략자로 물려 국제적으로 고립되었지만 미국의 공격을 막아냈다는 사실로 공산권에서 발언이 강화되었다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이 미국의 공격을 막아낸 사실로 공산권에서 발언이 강화되었다라는 이 설명이 마치 공산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산권 국가로서는 이러한 조치가 당연하고 잘한 일이라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군대, 경찰, 정보 사찰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기술이 있었는데요. 분단체제가 고착화됨으로써 군대와 더불어 경찰, 정보 사찰기관도 그 역할과 기구가 더욱 확대 강화되었고 남북한 시민의 인권과 주권을 억압하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경찰과 정보사찰기관이 어떠한 점에서 시민의 인권과 주권을 억압하는 요인이 있다고 서술하였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교과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게 된다면 국가 공권력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될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호치민에 대한 평가를 통일을 달성한 인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치민은 베트남을 공산화시킨 인물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패망 후 베트남 또한 자유월남과 월맹의 이념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지만 이 글에서는 호치민이 남베트남의 해방전선을 결성해서 프랑스 식민주의자들과 이를 지지했던 미국을 물리치고 민족의 통일을 이루어낸 위인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국주의자들로부터 남조선의 동포들을 해방시키고 통일을 이루겠다는 그런 북한의 선전구호와 다르지 않습니다. 베트남의 공산화 통일 과정에서 자유를 찾아 바다 위로 뛰어들었던 그런 90만의 보트피플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용에서 또한 오스트리아의 좌우 합작을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교과서의 6.25 기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련 군사고문관이 북한에 넘겨준 선제 타격 계획의 사진 자료를 보여주면서 6.25가 단순히 그런 민족 갈등이 아닌 이념 대립으로 일어난 국제전이고 전쟁의 발발 원인이
이를 통해서 외세를 끌어들어온 그런 북한에 있음을 이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과 이에 대한 맥락을 잘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미 상호 조약의 일부를 보조 자료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원조 자금의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눈에 띄었는데요. 다른 교과서에서는 대충 자금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미국의 원조가 미국 무기 수입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던 반면 이 국정교과서에서는 원조 자금이 국내 경제 안정과 또 일본 공산품으로부터의 자립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시설 투자와 그런 장기적인 공업화 또 생산 자립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교과서들을 쭉 살펴보면서 친일 독재 찬양 교과서라는 숱한 비난을 받은 그런 교학사 교과서에서는 오히려 6.25 발발 배경과 과정 그리고 영향과 의의에 대해서 굉장히 여타 다른 7종 그리고 국정교과서에 비해서 상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몇몇 검민정 교과서들에서는 이념에 예민한 용어들을 회피하고 있었고 다소 불명확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배경 설명에 있어서 누락된 부분들이 많아서 충분한 배후 설명이 되지 않고 있어서 오히려 이런 내용들이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